방구석 영상 번역 이야기 Life in Translations.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소하지만 생생하고 신랄한 영상 번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번역가 린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만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 영상 번역가가 되었는지, 경험이 제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영상 번역가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쩌다 시작한 번역이었지만 어느새 전업 영상 번역가가 되어버린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해오던 일들은 번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일들이요. 방송 PD로 시작해서 콘서트 무대 감독, 연극 스텝, 이벤트 플래너, 1인 사업가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해외에서 꽤 오래 살아보기도 하고 또 업무상 영어를 자주 사용하긴 했는데 글쎄요, 번역가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번역을 시작했던 이유도 번역가가 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고요. 제가 10년 정도의 해외살이를 정리하고 2018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급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보려고 취업도 해보고 개인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하긴 했었는데 글쎄요,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엔 금세 생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라도 해서 돈은 벌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어떤 꿈이 있었던 터라서 돈만 벌기 위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배가 덜 고파서 그런 거다, 자존심은 버려야지, 돈만 버는 게 뭐가 나쁘냐 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자존심 때문이나 돈을 목표로 사는 게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저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제가 원하는 일을 그냥 포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내 나이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제 마음이 아직까지는 너무 뜨거웠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제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전업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나가기 위해서 좀 시간적으로 유동적인 일, 그런 일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과외를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잘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영역이잖아요. 저는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또 그럴 자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과외, 영어 교육 이런 쪽으로는 선뜻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너무 훌륭한 영어 교육 관련 툴도 많고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것처럼 할 자신도 또 그것보다 더 잘할 자신도 없더라고요, 저는. 대신에 하도 영어 과외를 하라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르치는 일은 못하겠지만 영어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한 게 번역이었어요.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또 아무 시간대나 아무 곳에서나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죠. 그땐 전혀 몰랐어요. 그 순간, 제가 그 결정을 하던 그 순간이 바로 번역가로서의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번역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온라인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가가 되려면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부업으로 번역을 하겠다고 대학원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찾아보니까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지 않더라도 번역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번역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프리랜서 번역가 모집 공고를 보더라도 이력서를 써서 보내야 하는데 이력서에 채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럼 그냥 내가 나를 알리자 라고까지 생각이 간 거죠. 그래서 시도한 방법이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관련 분야의 번역 의뢰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판매자 등록도 하고 그 심사 과정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심사 과정도 통과를 해서 드디어 등록을 완료했죠.
판매자 등록을 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하는 이 기간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1,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 수고에 비해서 의뢰권이 거의 제로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땐.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제 번역에 대한 후기, 그런 후기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텼죠. 버티면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간간히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작업 하나하나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부업이다 본업이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오롯이 그 고객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기도 늘고 일도 조금씩 늘었지만 1년 만에 프리랜서 플랫폼은 그만두기로 했죠. 왜냐고요? 그 고객분들이 다 제 맘 같지 않잖아요. 뭐 좋은 고객분들도 너무 많으셨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가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수정을 계속 강요를 한다거나 이렇게 고객 한 분 한 분 진상 고객 소위 말해서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리랜서 플랫폼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마 지금 당장 크몽이나 승고에 가서 검색하셔도 정말 한없이 나올 거예요. 몇 페이지가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도 생기고 그 기본 단가가 조금 낮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그 여러 명의 번역가들이 있는 그 번역 업체에서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그냥 개인이 부업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뺏기고 체력적 소모도 너무 컸고 그렇다고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그렇다고 번역 일을 그만두었던 건 아니에요. 1년 정도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력서를 채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만들어서 이제는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번역가 모집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사람인 잡코리아를 비롯해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프리랜서 번역 작가 모집은 가리지 않고 다 지원했었어요. 어림잡아서 못해도 50여 곳? 아마 그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영어 번역이라 그러면 다 이력서를 보냈었어요. 번역가로서의 경력이 길지는 않았던 터라서 큰 기대는 없었지만 뭐 이력서 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 일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번역 업체들에서는 이력서,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한 후에 뽑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사에서 준비한 번역 테스트를 해요. 이게 2차 심사로. 그래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경험은 좀 없어도 운이 좋아서 이력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이 안 되더라도 그 번역 테스트를 해보는 것만 해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죠. 아마 한두 달 정도 계속 그냥 이력서만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연락도 안 오고. 그래도 뭐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력서를 죄다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한두 군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심사로 번역 테스트를 받고 그 중에서 2곳에 합격을 하면서 다시 번역 일을 이어가게 됐었어요. 그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된 그 번역 업체, 에이전시라고 부르는데 그 2곳이 모두 영상 번역을 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 번역가로 전향을 하게 됐죠. 그렇게 에이전시랑 계약을 했으니까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마냥 고객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 일도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고 또 영상 번역이니까 드라마나 예능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신나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문서를 번역하는 기술 번역을 위주로 해왔었는데 영상 번역은 또 다르더라고요. 먼저 영상 번역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부터 배워야 됐고 또 이 번역을 위한 가이드가 정말 디테일해요. 몇십 페이지가 되는 가이드를 숙지하고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건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가이드도 숙지하고 프로그램 사용법도 익혀서 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갔는데 한 에이전시를 통해서는 공부를 더 하셔야겠다. 당신의 번역은 사용할 수가 없다. 라는 최악의 피드백이죠.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잘리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뭐 속상하다, 화난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근데 최악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그만둘 순 없잖아요. 어쨌든 그 피드백도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영상 번역 작업은 이어갔었어요.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 그리고 영어를 한글로 하는 번역, 한글을 영어로 하는 번역,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이 들어오면 다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하면서 영한 번역 그리고 한영 번역 중에 저한테 더 잘 맞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스스로 뭐 느꼈다라기보다는 피드백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영한 번역을 했을 때 피드백은 부정적인 비율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수정 요청도 많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해서 번역을 잘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른 컨텐츠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에게는 좀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들은 오히려 기대 이상의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의 90% 이상은 긍정적인 피드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왔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한을 번역하는 것보다 한영을 번역하는 작업물이 훨씬 많아졌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영 번역을 하는 영상 번역 작업에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번역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번역 작업이 정해지니까 작업물을 찾아가는, 그리고 프리랜서 번역 작가를 구하는 그 에이전시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국내 취업 정보 사이트가 아닌 링크드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링크드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즈니스용 페이스북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본인의 프로필에는 이력서처럼 그 경력사항들을 쓰게 되어 있고, 또 국내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페이지들도 있는데, 그 페이지에 구인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제 글로벌 OTT 기업들은 또 파트너 번역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 번역 에이전시들은 역시나 뭐 전 세계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겠죠.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링크드인의 공고가 가장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 글로벌 번역 에이전시라고 해도 채용 과정은 똑같아요. 서류 심사를 하고 번역 테스트를 진행해서 최종 합격하는 걸로. 그 링크드인에서 잘 알려진 번역 에이전시들을 검색을 하고, 그 업체들에서 올리는 채용 공고는 죄다 또 이력서를 보냈죠. 그렇게 꾸준히 지원하고 테스트를 보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 OTT 서비스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 여러 곳과 작업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번역이 부업이 아닌 전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 번역가예요. 라고 대답을 할 정도니까요. 그럼 제 꿈은 포기한 거냐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네, 그리고 아니요 인 것 같아요. 네, 번역가가 되기 이전에 제가 하던 일들은 시청자, 관객 또는 행사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준다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같은 마음으로 좋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그런 걸 만드는 게 제 꿈이었는데요. 번역을 하고 나서는 그 커뮤니티에 대한 주제가 바뀐 것 같아요.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생계를 위해서 어쩌다 번역을 시작하긴 했지만, 무슨 일이든 어떤 이유나 어떤 계기로 시작을 했든 그 일을 하는 동안은 그 순간에 진심과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부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그 작업에 최선을 다해서 몰두를 했었어요. 그래서 번역가라는 타이틀을 달 때까지의 그 과정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일을 꾸준히 받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몰랐던 저의 또 다른 재능을 찾게 되었고 번역의 매력에 푹 빠지면서 이렇게 전업 번역가가 되었고 지금은 번역가로서의 저희 모습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번역을 시작하고 이제 한 4,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고 오롯이 혼자서 노력하면서 더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더 좋은 번역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꿈이 바뀔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번역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도 싶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죠. 한마디로 꿈의 모양은 조금 변했지만 저는 아직도 같은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함께 해주실 분들이 아마 있으시겠죠?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엔.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도 공유하고 또 다양한 그 영상 번역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소하지만 생생하고 신랄한 방구석 영상 번역 이야기 Life in Translations.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영상 번역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영상 번역이나 외국어 공부와 관련된 궁금한 점 그리고 관련하여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